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16일 금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자,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결이 살짝 달라졌다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여름 휴가철도 거의 다 끝이 났고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바로 추석 연휴인데 올 추석 연휴는 다른 해보다 빨리 돌아옵니다. 한 달이 채 남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석이 빨리 오다 보니까 추석 열차표 예매도 빨리 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20일부터 열차표 예매가 가능한데요. 20일에는 경부와 경전, 동해선 예매가 가능하고요. 21일에는 호남과 전라, 경춘선 등의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매년 명절 때마다 이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새벽부터 줄을 길게 서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올 추석부터는 이 대기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창구와 그리고 철도역, 대리점 예매가 1시간 앞당겨져서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인터넷과 홈페이지, 모바일 예매는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SRT 예매도요. 22일과 23일에 걸쳐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향 가는 열차표 언제 예매가 가능한지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셨다가 예매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 흐리고 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비가 더 내릴지 오늘과 주말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 크로사는 독도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고 내일 일본 삿포로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하불이 약화되겠는데요. 이 태풍은 물러갔지만 비구름대 영향으로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심한 무더위는 꺾이겠는데요. 오늘 대전의 낮 기온은 3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0도, 세종과 대전 3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진 30도, 태안 30도, 예산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폭염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추석 열차표 예매 이야기를 하니까 가을이 성큼 또 우리 앞에 다가온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도 아직 여름이 물러날 기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짝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바뀌기 시작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건강관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절기상 처서도 코앞인데요. 남은 여름을 잘 나야 또 건강하게 가을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환절기에 목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 더워도 목에 좋은 차를 마시면 따뜻하게 마시면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여름과 가을의 공존, 내 건강 비법은 바로 이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산이나 운동을 하는 분들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음식으로 다스린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비법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입니다. 자, 오래되고 낡은 공간이 예술의 힘으로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서산에 있는 창작예술촌인데 이색 나들이 코스로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예술 공간부터 독특하게 폐절을 활용한 근대사 박물관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발길과 함께 따스한 온기도 다시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죠. 서산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색 나들이 장소. 폐교가 전시관이 되고 문 닫은 사찰은 과거를 담은 공간이 됐다.
변화를 만들어낸 서산의 특별한 감성 문화 여행지로 함께 떠나보자. 서산의 작은 어촌 마을에 있던 한 시골 분교. 몇 해 전부터는 아이들의 모습 대신 문화예술이 자리 잡게 됐다. 서산 창작예술촌의 관장이자 현대 서예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황석봉 작가. 그의 발걸음이 닿으면서 이 공간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서산 창작예술촌은 산성초등학교 중앙분교를 이제 매입을 시청에서 해서 이곳이 이제 폐교로 버려지는 것보다 경관이 굉장히 뛰어나고 서산에 이제 문화예술을 이렇게 즐길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리모델링 하셔서 재탄생을 시켜서 전시 공간으로 해서 체험이나 서예 수업 이런 걸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여행자들도 아름아름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곳.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자연과 어우러져 예술 이야기를 만드는 중이다. 황석봉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상설 전시하며 시몽 황석봉 현대서예관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는데, 서예는 먹과 종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깨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만들어진 개성 강한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저희 관장님께서는 서예를 하신 지 지금 거의 30년을 넘게 서예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전통 서예를 탈피하시고 현대적으로 재탄생하는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글씨만 쓰는 서예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회화 작업이랑도 접목하셔가지고 작업도 많이 하시고요. 뭐 조소, 뭐 부조 이런 것도 그리고 전각 해서 장르에 구애 없이 서예를 여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에 녹아들기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서산 창작예술촌은 시간을 메어놓은 곳이 아니라 다채로운 모습의 예술이 오늘을 다시금 물들이는 문화공간이다. 서예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이어가는데, 지금은 도자기와 회화를 기반으로 한 서산 출신의 청년 작가 명가을 초대전이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갤러리라고 하면 도심 속의 네모 반듯한 공간을 생각하는데, 산과 바다가 보이는 이런 매력적인 장소에서 또 의외의 작품을 만났을 때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서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이곳이 학교였다는 점과 저희 작품이 아이들이었다는 것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순수 회화부터 아트 토이까지 여러 장르의 작업을 보여주는 명가을 작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표정들로 우리 삶을 재조명한다. 전체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거나 그다음에 아주 현대적인 것들이 저희가 이제 보통 미술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화시켜가지고 우리의 감정 표현, 그러니까 뭐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구나 봐도 아, 저거는 현재 나의 감정이다, 우리의 감정이고 현재 나의 생각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작가가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시간의 초월. 예술을 매개로 한 세대의 초월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대중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서산 창작예술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 사랑방이 되어주고 있다. 서산 창작예술촌에서 진행하는 체험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서예 아카데미는 황석봉 관장님과 함께하는 체험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발길을 옮겨 찾은 서산의 또 다른 문화공간은 바로 시간을 역행하는 장소, 과거를 담은 근대사 박물관이다. 사찰이 있었던 곳에 들어선 전시관. 골동품에 관심을 갖게 된 이곳 관장의 특별한 안목이 작은 박물관을 만들었고 현재의 자리로 확장 이전까지 하게 됐다.
오래된 그 물건들이나 추억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모으게 됐는데 주위 사람들이 뭐 와서 보고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모으기는 한 20년 전부터 모았지만 지금 한 6년 전부터 지금 근대사 박물관을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교복을 갖춰 입은 관장의 특별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1시간가량의 타임슬립. 여러 모습의 과거를 담고 있는 이곳에선 잠시나마 오늘을 내려놓을 수 있다. 최근 각광받는 뉴트로의 감성을 오롯이 느끼는 이 특별한 장소에서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발소, 다방, 비디오 가게, 만물상 등 그 이름만으로도 아련한 옛 이야기가 가득하다. 6개의 관으로 나눠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고 또 다른 전시관은 개구쟁이들이 뛰놀던 골목 어귀의 구멍가게다. 놀잇감이 소복이 들어찬 이 공간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여기는 이관 추억의 구멍가게입니다. 여기가 지금 앞에 있는 게 추억의 뽑기인데요. 제가 한번 뽑아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조금씩 봐야 돼요. 5등이네요. 여기 오신 분들 추억의 뽑기 같은 거나 동서남북이나 달고나 체험도 할 수 있는 추억의 먹거리 공간입니다. 어릴 때 먹어본 기억도 많고 여기 와서 먹어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면 만날 수 있는 정겨움 가득한 과거의 교실.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는 시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추억 남기기. 직접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그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또 수많은 기록을 담은 옛 영화와 음악 이야기도 마주한다. 예, 여기는 사관이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처음에 박물관을 만드는 계기도 될 수 있어요. 옛날 영사기하고 그다음에 LP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영화 포스터가 좀 있는데요. 여기 전시한 공간이고요. 한쪽은 지금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만들어 놨어요. 저같이 교복 입고 사진 찍고 곧바로 또 현상까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오셔갖고 추억을 많이 만드는 곳입니다. 근대사 박물관의 또 다른 재미 요소.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추억을 느끼며 머물 수 있는 과거의 하숙방이다. 그리고 오래된 자개농이 자리 잡은 안방을 재현해두고 숙박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기록물을 찾아볼 수 있는 장소. 그 시간에 직접 닿을 순 없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담는 여유도 함께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많이 모아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더 많이 이제 보여줄 거고요. 앞으로 좋은 지금보다 나은 박물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래된 곳, 방치된 공간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허물고 다시금 찾아낸 새로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찾으며 정감 있는 교류의 장으로 탈바꿈한 서산의 문화공간은 이렇듯 찾고 싶은 곳, 기억하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 네, 이 교복을 입은 관장님의 모습이 참 재밌는데 아련한 추억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 시골 폐교를 미술관이나 체험장으로 활용한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사찰을 활용한 건 처음 봅니다. 그래서 더 독특하고 이색적으로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정말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다녀온 기분이 드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뉴트로 감성과도 꼭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산 예술창작촌은 워낙 주변 자연경관이 아름답습니다. 가시면 젊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서산에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때묻지 않은 자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DMZ 평화의 길이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돼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픈 흔적과 또 자연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고성. 이곳에 DMZ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그동안 일반인의 발길이 닿을 수 없었던 이곳은 개방과 함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참가 신청을 받아 오전 20명, 오후 20명의 방문객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흥분되죠. 흥분되고 제일 처음에 가보는 곳이니까 DMZ 때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뭐가 있냐 싶고 어떻게 유지가 돼가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잖아요. 통일 전망대를 출발해 금강 통문까지, 그리고 다시 금강산 전망대까지 가는 코스. 드디어 문이 개방되고 DMZ로 통하는 첫 발길을 내딛습니다. 부푼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시작된 DMZ 평화의 길 걷기. 과거에 이제 분단 현장에서는 고성군의 어떤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게 이용 가치가 적었었는데 이제 남북 평화 시대를 맞아서 어떤 번영과 자유, 평화의 이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밑에 이 동쪽을 바라보세요. 오늘은 물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제가 볼 땐 쪽빛 색깔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곳은 정말 청정지역 중에 우리나라 아마 서해, 남해, 동해 중에서 아마 동해 중에서도 이것처럼 청정지역이 없을 겁니다. 물 색깔이 너무나 쪽빛 색깔이 너무 아름답지요. 자,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제가 고성의 얼굴인데,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고성을 피하라는데 네. 보람을 느끼고요. 네네. 또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네네네. 이 고성의 네. 정말 최고 관광 1번지를 제가 알려드린다는 데 자부심을 갖습니다. 걷는 길목 사람들을 맞이하는 건 푸르른 망망대해를 가로막은 가시 박힌 철조망. 해안로 쪽으로 좀 더 내려가자 철길과 터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인적이 끊겨 교류가 없어진 동해 북부선 철길과 통전 터널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식민할 때 저기 원산부터 양양까지 철길을 만들었댔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양양에서 부산까지 이제 기차 철길을 놓으려고 했는데 광복이 됐어. 1945년에. 그러니까 중단. 광복된 뒤에 금방 6.25가 터져버렸잖아요. 6.25 전쟁 때 이 철길이 다리 다 끊어져. 그 다음에 터널은 손상이 많이 됐죠. 2000년 6.15 선언 아세요? 6.15 선언에 의해서 좋다. 우리 철길을 만들자. 지난 2007년 5월 남북은 동해 북부선 열차를 시험 운행했습니다. 민통선 안쪽이었던 고성 제진역에서는 북한의 열차를 맞이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방치되고 말았던 동해선 철도. 평온한 지역을 만들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정말 최고의 무기, 최고의 수색대를 집어넣어갖고 북쪽도 남쪽도 그랬잖아요. 그게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들어가는 지역이 진짜 비무장지대, DMZ가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직도 주변 곳곳엔 남북 대치의 흔적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수없이 많은 지뢰가 여전히 이곳에 흩뿌려져 있고 때론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2003년 발생했던 지뢰 사고의 흔적.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우리 합동 그 참모본부에서 자료를 내놨어요. 합동 참모본부에서 자료를 내놓은 게 남과 북 비무장지대 안에 200만 발의 지뢰가 있을 것이다. 200만 발. 근데 추정이 안 돼요. 200만 발이 얼마나 많은지. 분단의 고통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전 난파 공작원들은 훈련을 이유로 잠수를 한 채 이곳까지 넘어왔었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요. 전복이 늙어서 죽고 문어가 늙어서 승천하는 그런 지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청정산입니다. 저거 개인 땅일까 국가 땅일까요? 내가 물어보는 게 개인 땅이에요. 바로 저거 개인 땅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뭘 기원할까요? 통일을 기원하겠죠. 평화가 기원했으니까. 그래도 내 땅을 좀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땅 주인조차 갈 수 없는 섬이 돼버린 땅을 뒤로 하고 한참을 더 걷습니다. 그곳에서 소망나무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모두가 바라는 소원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기분이 참 감회가 새롭네요. 안에 철직선 안에 처음인데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게 참 빨리 통일돼 가지고 북한에 동화산도 가보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맨 위 최북단 끄트머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금강산 육로 관광을 통해 지날 수 있던 곳. 지금은 굳게 문이 닫혀 있죠. 북한 쪽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너무 가깝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서 못 간다는 거. 저 걸어서 몇 걸음 아니면 가지 싶은데 못 걸어간다는 거. 그게 제일 또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것만큼 또 기쁘고 참 좋은 경험을 한다 싶습니다. 오늘 코스의 마지막은 금강산 전망대입니다. 이곳 역시 유엔이 관할하는 곳. 화창한 날엔 저 너머 금강산과 최북단 감시 초소가 뻔히 다 보이지만 야속한 안개가 눈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어딘가요? 오늘 이런 특별한 기회를 이렇게 행운을 얻어서 이렇게 온 게 아주 좀 감동스럽고요. 생각보다는 참 이 휴전선이 너무 가까이 있다. 나름대로 그 감회가 깊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2시간 30분간 함께했던 강원도 고성 DMZ 평화의 길 걷기. 이곳에 가시돋친 철책이 모두 다 사라지고 누구나 편히 오가며 자연에 탄복할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염원합니다. 네, 사실 평상시에는 전쟁, 평화 이런 단어들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DMZ 철조망을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휴전 중이었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DMZ 평화의 길 둘러봤습니다. 네, DMZ 평화의 길은요, 직접 걷는 코스와 또 버스로 이동하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받았는데 무료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현장에서도 바로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네, 이 결혼된 인원만큼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비무장지대의 아름다운 자연도 느껴보고 다시 한번 이 평화의 의미를 느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참 좋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내 아이가 공부나 놀이를 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사실 이게 틱 장애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틱 장애는요, 유전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방으로 다스리는 틱 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을 위해 한의사 박지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틱 장애인데 보통 틱 장애, 생소하다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틱 장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게 대답을 선뜻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틱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 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반복적으로 이 갑작스럽고 빠르게 근육이 움직이거나 또는 같은 패턴의 음성이 반복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둘 다 상관없이 움직임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호전과 악화가 굉장히 반복되어서 증상의 정도가 많이 이제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요즘같이 날씨가 좀 더워지는 날에는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틱 장애가 점차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복적인 소리를 낸다고 해서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해서 모두가 틱 장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틱 장애로 진단하는 판단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틱 장애는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하루에 몇 차례씩 이 음성이라든가 행동 틱이 반복이 되면서 4주 이상 지속이 되고 1년 이하로 지속이 되었을 때를 일시적 틱 장애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1년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만성 틱 장애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들이 많은가 하면 크게 음성과 그 행동 틱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음성 틱 같은 경우에는 이 킁킁거리는 소리, 이렇게 코를 들여마시는 것 같은 킁킁거리는 소리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래를 뱉어내는 소리 또는 하는 헛기침 소리 같은 게 반복되는 걸 단순 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증상이 점점 나아가면 상황과 관계없는 반복적인 단어들, 때로는 욕설들 또는 남의 말을 따라하는 등의 복합 틱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행동 틱 같은 경우는 처음에 눈을 깜빡이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머리를 흔드는 등 이런 단순한 행동부터 시작을 해서 증상이 심해지면 제자리 뛰기, 손 냄새 맡기, 외설적인 행동, 심지어는 이제 물건 던지기 같은 행동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틱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틱은 의외로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보통 만 7세에서부터 12세 사이에 시작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가 딱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연령이다 보니까 요때 이제 학업적인 스트레스라던가 교우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학동기 연령의 5%에서 15%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좀 광범위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에 비해서 2~3배 정도 좀 많은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틱을 앓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남학생이 또 여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앓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남학생들이 아무래도 여학생들에 비해서 좀 많이 앓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원인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틱에 대한 원인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틱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게 틱의 원인이다라고 밝혀진 바는 아직은 없고요.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틱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들을 이제 밝혀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을 따르면 가족력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틱이 있을 경우 아이들에게 틱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쌍둥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 한쪽의 쌍둥이가 틱이 있을 경우 다른 한쪽의 쌍둥이가 틱이 있을 확률이 50%나 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상당히 낮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유전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 결과로는 또 중추신경계에 전두엽이나 기저핵에 병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뇌에 도파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뇌의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을 통해서 틱의 증상이 굉장히 악화가 됐고요. 그 반대의 경우 증상이 경감되는 것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남아들에게 이 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무언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일부러 아이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행동을 반복을 하다가 실제로 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심리적인 요인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틱은 원인이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명히 심해진다는 건 명확하게 밝혀진 바이죠. 네. 그런데 뭐 어떤 질환이나 장애든지 이렇게 감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틱 역시 다른 질환과 또 오해, 혼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질환이 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깜빡이거나 헛기침을 한다고 해서 모두 틱으로 판별할 수는 없죠. 먼저 아이가 눈을 깜빡인다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것은 안과 질환입니다. 안검 내반이라고 해서 이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눈을 깜빡이게 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은 걸로 눈이 가렵고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이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틱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비염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때문에 이렇게 헛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가래를 뱉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도 틱과는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상들이 어느 정도 비염이라던가 알레르기성 결막염들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된 후에 조금 오랫동안 관찰을 해야 틱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얼핏 무슨 뚜렛 증후군? 예, 이게 또 틱 장애와 좀 감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 뚜렛 증후군은 틱이 많이 발전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18세 이전에부터 시작을 해서요. 1년 이상 진행될 경우를 이 뚜렛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만성틱과의 감별점은 만성틱 같은 경우에는 음성틱이라던가 행동틱이 한 가지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뚜렛 증후군은 증상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복합 행동틱이라던가 복합 음성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과성 틱 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도 이 증상이 계속 심해진다면 호전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 30-30-30 법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보통 뚜렛 장애의 30% 환자들은 청소년기 후기부터 성인기 초기 사이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른 30%는 증상이 대부분 없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나머지 30%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복합적인 음성틱이나 복합적인 행동틱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대화를 할 때 갑자기 욕설이 튀어나온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 따라하게 된다거나 갑자기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한다거나 외설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거나 등등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서 이 성인이 되어서 약간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틱 증상이라는 게 심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로 심한 경우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틱 장애는 병원에 가서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도 10회 이상 증상이 반복될 경우에는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상이 경하더라도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치료가 꼭 필요하죠. 또는 학교 생활이나 또래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면 아이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점점 틱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또 치료가 필요하고요. 음성틱이 심해지면 이 치료가 꼭 필요해요. 헛기침을 자주 하거나 불필요한 말, 반복적인 말들이 반복되면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틱, 뭐 단순히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틱 장애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틱은 현대에서 생긴 질환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틱에 대한 문헌적인 고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동의보감에서도 간에 바람이 들어오면 눈을 깜빡인다라고 하였고요. 풍담이 생기면 근육이 연속으로 수축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현대적으로 보자면 이 행동틱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매핵기라는 증상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매핵기라는 증상은 어떤 것이냐면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아서 계속해서 가래를 뱉으려고 하거나 헛기침을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음성틱과 비슷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매핵기라고 하는 증상의 원인을 동의보감에서는 칠정, 과도로 보았는데요. 이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인간의 정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정서가 과도했을 때, 요즘 말로 하면 또 스트레스가 과다했을 때
매핵기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우리 조상님들도 이 틱에 대해서 원인을 좀 밝혀내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을 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핵기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질환 때문에 이렇게 좀 매핵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순히 매핵기가 심하다고 해서 이거를 또 틱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증상이 생겼을 때 이 성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식도염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해서 비염 증상이 심해졌을 때도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증상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치료의 진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상이 경감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이런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 틱으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렇게 틱장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치료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틱장애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네, 한방에서도 이 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과성 틱 장애부터도 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양방에서는 이제 만성 틱 장애라던가 또는 뚜레 증후군까지 진행이 됐을 때 이 할로페리돌이라는 도파민 분비를 조절해주는 약을 통해서 틱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처음에 틱 장애 아이가 환자로 왔을 때 이 아이가 이제 만성 틱으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시적 틱으로 끝날 것인가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과성 틱 장애부터도 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치료는 크게 침 치료와 약물 치료로 대별이 되는데요.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여러 가지 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많이 쓰는 혈자리들이 있는데요. 백회, 진정, 전정, 그리고 신회, 상성 등의 이런 혈자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혈자리들의 특징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물 치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복령이라던가 백강장, 모력, 조구등 같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한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방적으로 이 한약을 먹거나 이 침 치료를 받아서 나아지면은 참 좋을 텐데 네. 또 이렇게 평소에 이와 더불어 행동 치료 이런 것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행동치료요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행동치료요법은 어떤 것이냐면 아이의 행동을 조절해 줌으로써 틱 증상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요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이 무시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무시의 방법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아이를 버릇을 고치려고 야단을 치거나 꾸짖으려고 하다 보면 아이는 증상을 계속 숨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은 나아질 수 있어도 이게 굉장히 증상이 오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분명히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나 9월 등에는 심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 좋고요. 이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한데요. 이 축구나 농구나 족구 같이 일정 룰이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신체 활동들은 틱 증상의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습관, 반전 등 이런 치료요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틱 증상과 반대되는 행동을 일부러 시켜주는 건데요. 눈을 깜빡이는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눈을 깜빡이기 전에 눈을 일부러 크게 뜨게 한다거나 왼쪽으로 목을 기울이는 틱 증상이 있다면 오른쪽으로 일부러 목을 기울이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부추김의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추김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아이가 이렇게 눈을 한번 깜빡였다고 가정을 했다면 좀 후련하니? 눈을 깜빡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러 눈을 깜빡이는 걸 후련할 때까지 아이가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많이 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생방송처럼 긴장된 상황에서는 틱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긴장된 상황 전에 일부러 틱을 많이 유발을 시켜놓고 긴장된 상황을 맞이해서 좀 덜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 행동을 보일 때마다 하지 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네요. 네, 이런 방법들은 행동치료요법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골라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건 무시를 하는 방법이 가장 1번이고요. 너무 관찰하거나 너무 꾸짖거나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1번이라고 보고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부추김으로써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네.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냥 공부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할까요? 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업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기는 하죠. 예. 하지만 이 T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려다 보면은 이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돼요. 예.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약간씩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너무 갑자기 아이를 뭐 감금을 하거나 또는 스케줄을 너무 변경해 버리면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적당하게 어느 네. 정도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네, 같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한약재를 여러 개 가져오셨습니다. 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겠죠? 네, 하나씩 맞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틱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뇌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약재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을 보시면 이 약은 조구등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 조구등이라고 하는 약은 어떤 약이냐면 뇌의 기능을 이게 이상 방전, 그러니까 뇌파의 이상 방전을 치료를 해주고요. 어떤 약재인가요? 네 가지 약재 중에? 요 약입니다. 네, 요 약이고요. 예.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해서 이 신경 증상을 완화해주고 놀란 마음을 또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또 독성이 없고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복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다음 약은 이 약인데요. 이 약은 이제 모려라는 약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살짝? 예. 예. 네. 예, 거기서 들어봐 주시면. 네. 예. 이 약은 이제 모래라고 있는 약인데요. 네네. 이 모래라는 약은 이 굴조개의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죠. 모려, 예. 조개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교감신경의 흥분을 완화해주고요. 중추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뇌파의 이상 발작을 억제해주는 약이기도 하죠. 네. 네, 그다음 보시는 약은 이제 복령이라는 약인데요. 이 복령이라는 약, 요 복령이라는 약인데요. 네네네. 네. 이 약은 이 소나무 뿌리에 생기는 약용 버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흥분으로 인한 불안, 초조, 자주 놀래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들, 이런 증상들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 약은 백강장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네, 요 약이죠. 네. 백강장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 백강장은 누에 나방의 유충입니다. 네, 누에 나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번데기가 되었을 때 삶아서 먹기도 하죠. 예. 네, 누에 나방의 유충을 살균해서 약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항경련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서 경련을 억제해주고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약재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일단 다 좋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네 가지를 다 먹이고 싶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약재를 네 가지를 다 섞어서 복용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지. 예. 네, 이 네 가지 약초들은 일정 배합 비율이 있습니다. 예. 일정 배합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옛 고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배합 비율을 어떻게 이게 배합을 하냐면 네네. 먼저 1대 1대 2대 0.5 정도로 네, 이렇게 배합을 해서 네네. 보통 약재 1에 물 8 정도의 네네. 배합을 통해서 이제 같이 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진정시켜주는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이걸 또 같이 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섞어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끓여서 복용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약재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 아이에게 틱 장애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에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굉장히 현명한 대처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이 병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일부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아이는 이걸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병이 정신병이라던가 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격리하거나 과도한 스케줄 조정을 하거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세 번째는 학교 선생님과의 면담이 꼭 필요합니다. 이 틱이 심해지는 증상들이 학동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틱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틱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교실 내에서 지지적이고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틱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이 틱을 심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좋아지겠지, 마음을 풀어주면 좋아지겠지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일부 맞는 얘기기는 하지만 이 마음을 풀어준다고 해서 완전히 틱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틱 같은 경우에는 뇌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라던가 기저핵이라던가 기저핵이라던가 또는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요, 마음의 병 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7살 난 아이가 눈을 자주 깜빡입니다. 긴장하면 더 심해지는데요. 이것도 틱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까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들은 이제 먼저 안과적인 증상들을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검내반이라고 해서 속눈썹이 말려 들어가서 안구를 찌르는 경우 눈이 굉장히 가렵고 눈을 깜빡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도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4주 이상 지속이 되고 잘 낫지 않고 오래 가게 된다면 틱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틱 장애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운동 틱, 음성 틱 말고도 감각 틱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 음성 틱과 행동 틱이 가장 큰 구별점이긴 한데요. 이 감각 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감각 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틱이 생기기 전에 전조 충동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눈을 깜빡일 때 눈에 무언가 이물감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감각, 그런 감각들이 있어서 눈을 깜빡이게 된다거나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감각이 들어서 헛기침을 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생길 때 그런 감각들을 바로 감각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예. 감각틱도 치료가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감각틱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것이 또 틱의 치료의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틱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틱, 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질환이든지 이게 완치의 개념인지 아니면 완화의 개념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틱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틱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심해지는 질환은 아닙니다. 점차로 이 학동기 연령이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많이 완화가 되는 질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틱 같은 경우에는 점차로 완화가 되고 증상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심해졌다가 좋아졌다가 예. 심해졌다가 좋아졌다가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틱의 치료는 좀 오래도록 두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된다면 거의 이제 성인기가 지나면 완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꾸준히 예. 치료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틱장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췌장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한의사 박지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태풍 크로사는 독도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고 내일 일본 삿포로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하불이 약화되겠는데요. 이 태풍은 물러갔지만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심한 무더위는 꺾이겠는데요. 오늘 대전의 낮 기온은 3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0도, 대전과 세종 3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진 30도, 태안 30도, 보령 30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폭염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여름철 건강관리 비법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0155번님, 주 3회 정도 새벽 공기 마시면서 한두 시간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가을이 오고 있나 봅니다. 와, 새벽 공기 마시는 거면 아침에 일찍 나가시는 거네요. 부지런하십니다. 멋있으신데요? 예. 9756번님, 우리 동네 뒷산 남간정사입니다. 새벽 운동 나갔다가 정말 예뻐서 찰칵 담아봤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새벽에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오늘은 시원한 바람 덕분에 덥지 않게 운동하고 왔답니다. 동네 뒷산이 이렇게 예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0795번님, 저희 가족 제철 채소를 많이 넣어서 볶음밥을 자주 해 먹습니다. 아이들도 잘게 자른 애호박, 감자, 양파, 당근을 볶음밥에 넣어주면 잘 먹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색도 너무 예쁘네요. 알록달록하고. 맛있겠어요. 네. 7782번님, 저의 건강 비법은 바로 우리 예쁜 아지와 운동을 나가는 겁니다. 운동 나갔다 들어오면 기분이 상쾌해요. 아지도 기분이 상쾌하겠죠. 엄청 예. 좋아하네요. 7658번님, 이맘때쯤이면 새벽에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게 잠들기 전에 이불을 옆에 두고 잡니다. 벌써 이불이 필요할 때가 됐네요. 와, 준비성이 정말 철저하신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잘 개가지고 또 옆에. 0656번님, 저 빼고 운동을 싫어하는 저희 아들과 신랑의 건강 비법은 먹는 거죠. 더울 때 냉면, 입이 심심할 때도 냉면, 아들 공부하러 갈 때도 냉면, 가을 추울 때는 우동 먹는 걸로 행복과 건강을 얻는답니다. 네, 잘 먹기만 해도 건강할 수가 있는데 조금 다양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냉면만 먹네요. 냉면, 우동 말고 다른 것도 좋습니다. 네. 5728번님, 제 건강 비법은 이겁니다. 끊어야 하는데 끊을 수 없는 매력. 퇴근 후 술 한 잔에 모든 피로가 싹 풀립니다. 제 건강 비법입니다. 건강 하셨습니다. 비법이요? 그러니까 건강 비법이라고 하신 걸 보니까 네. 그냥 술 한두 잔. 더 이상 안 마시고 그냥 딱 한두 잔만 드시고 들어오시면 그게 또 건강 비법은 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요. 과음만 하지 않으신다면. 네. 3339번님, 우리 집 건강 비결은 제가 직접 농사지은 채소들로 식탁을 채우는 겁니다. 채소들을 많이 먹으니까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요. 와. 건강 밥상 중요하죠. 예. 네, 역시 채소가 좋은가 봅니다. 그럼요. 예. 네. 자, 이렇게 우리 가족 여러분 이렇게 환절기 즈음에 건강 관리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2019 항공우주특별전은 9월 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고요. 대전 워터페스티벌은 18일까지 대전 엑스포다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대전 국제와인페스티벌은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마련됩니다. 한여름밤 숲속의 작은 음악회가 내일 저녁 7시 만인산 자연휴양림 야외 음악당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유명 아티스트 테리 보더의 Eat, Play, Love 전시가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당진 문예전당 전시관에서 계속됩니다. 7개의 소리 그리고 춤 공연이 내일 오후 5시 천안 문예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후된 마을이라는 인식을 버리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충남 보령 개화 삼리,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서 박물관도 짓고 역사책도 만들고 미니호단까지 창설했다고 하는데요. 생각의 전환이 불러온 마을의 변화, 보령 개화 삼리로 월요일에 떠나보겠습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닐 때 이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가 오는 걸 감지하지 못해서 위험천만한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가족들과 밥을 먹거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겠죠. 네,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 하나 있었잖아요. 네. 휴대폰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고요. 예, 자 이번 주말 이 휴대전화 잠시 꺼놓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 마련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과 휴일도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